러시아가 침공한 지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가 불의의 침공을 하자 원래 침공하기 전에는 침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자꾸 침공하지 않는데 침공한다고 하냐. 소방과 미국이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한번 빼앗긴 적이 있는데 8년 동안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지 않고 오직 나토와 유럽, 미국에 의지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의 막강한 전력에 침공을 당하고 말았죠. 그동안 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 방어, 전쟁, 침략에 맞설 그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들은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포탄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막강한 전력을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탄과 미사일을 생산해서 계속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난 초기부터 러시아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방과 미국의 제재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는 전투,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상당히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철광석과 석탄과 목재, 원유가 가장 많이, 또 히토리 금속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체로 우주, 달에 사람을 태운 인공위성을 보낼 정도로 상당히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 질적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못 만드는 제품이 없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료와 자재와 전기를 에너지를 가지고 러시아는 얼마든지 자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자력갱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과 대비하면 큰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놔주듯이 지금 오히려 러시아 루블화가 강세가 이제는 달러를 능가해서 강세가 됐습니다. 달러는 떨어지고 루블이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이제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그것은 불보듯 뻔하죠. 이제 특히 겨울철이 되어오면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 에너지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국가와 원료난, 에너지난으로 지금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이 이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것이 바로 러시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원료가 떡당했고 원자재죠. 광물자원, 석탄자원, 나무자원, 그리고 히토리 금속, 원유까지, 가스까지 엄청난 자원분을 가진 이 나라를 제재하는데 이 러시아가 제재당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고스란히 유럽과 지금 동남아 국가들, 빈곤 국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는 단 한 발의 포탄,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에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냥 러시아가 침략하는 것을 방어만 하라고 하는데 방어를 절대 할 수 없는 공격은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은 이미 군사작전에 나와 있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공격하는 쪽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격하는 쪽에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수도를 폭격해서 군사력을 생산하는, 즉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군수공장들을 직접 폭격이야 타격을 입는데 이 본토, 러시아 본토는 전혀 한 발의 포탄,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도 다 내줬습니다. 마리우폴도 내줬습니다. 차라리 러시아가 요구했던 중립국가로 남아있고 러시아 국민들이 약 30-40%가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러시아가 독립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사반대했죠. 이걸 하지 않는다면 침략, 공격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돈바스 쪽,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뿐만 아니라 마리우폴도 함락됐고 이제 방대한 지역이 크림반도와 연결돼서 지금 불로 갈라지는 상황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나토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지금 강합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우리 미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꼬꾸라지고 추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만을 도와줄 것인가 하고 강렬하게 공화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전 미국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노가라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수만 명이 희생되었고 물론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다고 하지만 자기 국민을 보호할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리고 외세, 즉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도 지킬 수 없는, 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기 조국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젤렌스키 대통령. 용감하게 싸우는 것만이 승자일까요? 국민들이 다 죽은 다음에 용맹하게 싸워서 뭘 할까요? 우리는 이거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침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미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력에서 북한에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떨어지는 무기,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를 미국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핵우산으로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험을 봤을 때 언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빠져나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설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문재인이 만들어 놓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바로 북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의 아부아참하고 불종하고 비율을 맞춰주다 보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문재인 때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라고 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 했다, 왔다 갔다 했던 것 국민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핵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70% 이상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러시아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과 핵을 가진 이 두 강대국, 거기에서 녹아나는 것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질 때에만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함부로 우리에게 핵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고 들고 나와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야말로 진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우리도 쓰고, 그때는 핵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핵을 포기하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